디즈니 실적 발표하면 보통 CEO가 나와서 준비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공식 발표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날카로운 질의응답 세션이니까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뭘 물었고 디즈니는 뭐라고 답했는지 투자자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질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스트리밍의 미래. 둘째, 컨텐츠 제국의 현주소. 셋째, 테마파크 같은 익스피리언스 사업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미래 전략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월가가 디즈니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스트리밍 사업입니다. 역시나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진 곳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DTC, 즉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업이죠. 여기가 디즈니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다들 보니까 관심이 정말 뜨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ESPN 단독 스트리밍 서비스, 그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디즈니가 정말 야심차게 밀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시장의 첫 반응은 어땠는지 다들 그게 궁금했던 거죠. 밥 아이고 CEO의 답변을 들어보면 출발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냥 신규 가입자만 모은 게 아니었어요. 당신만을 위한 스포츠 센터처럼 개인화된 기능들이 기존 팬들한테도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주들한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와,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80%. 이게 뭐냐면요. ESPN 스트리밍에 새로 가입한 사람 10명 중 8명이 디즈니 플러스랑 훌루까지 묶인 트리오 번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번들로 묶인 구독자들은요, 잘 해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 입장에서는 훨씬 더 오래가고 가치 있는 진성 고객을 확보한 셈이죠. 번들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ESPN 얘기는 이쯤 하고 이번엔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가 볼까요? 스포츠는 알겠고 그럼 디즈니의 핵심인 디즈니 플러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왔겠죠. 과연 디즈니가 그리는 큰 그림은 뭘까요? 디즈니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그냥 영화나 드라마 보는 앱이 아니라 디즈니의 모든 걸 한 곳에서 경험하게 하는 슈퍼 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1단계, 훌루를 앱 안으로 완전히 통합하고요. 2단계, 여기서 파크 예약도 하고 굿즈 쇼핑도 하게 만듭니다. 3단계, 에픽게임즈랑 손잡고 게임까지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게 하는, 와, 이건 뭐 거의 디즈니만의 거대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겠다는 엄청난 계획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니 해도 디즈니의 근본은 바로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 전설적인 스튜디오의 크리에이티브 엔진이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한번 들여다보죠. 솔직히 최근에 디즈니 영화들 성적이 좀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딱 꼬집어서 물어봤습니다. 요즘 좀 부진한데 앞으로 나올 영화 라인업은 정말 괜찮은 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이 아주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단 올해 남은 라인업부터가 쟁쟁합니다. 주토피아2 그리고 아바타, 불과제 이 두 편의 대작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 두 작품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는 2026년입니다. 라인업이 그냥 어벤져스급이에요. 스타워즈 세계관의 만달로리안 앤드 그로구가 드디어 극장판으로 나오고요. 토이스토리 5, 실사판 모아나, 그리고 새로운 어벤져스, 둠스데이까지.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IP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거죠. 밥 아이거 CEO가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나올 우리 라인업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어쩌면 역대급으로 강력한 라인업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최근의 부진에 대한 우려를 그냥 자신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자, 그럼 이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디즈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테마파크나 크루즈 사업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익스피리언스 부문의 성장을 이끌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크루즈 라인입니다. 무려 2척의 3배를 띄우면서 엄청난 기여를 할 거라고 하고요. 둘째, 테마파크는
방문객 수랑 입장료 가격을 잘 조절해서 꾸준한 성장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그 쟁쟁한 영화들이 개봉하면 관련 상품 판매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희망 회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당장 다음 분기 미국 내 파크 예약률이 이미 3% 올랐고요. 1년 전체 예약도 계속 상승세라고 해요. 이제 팬데믹 특수도 끝났으니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웬걸요? 수요가 여전히 아주 짱짱하다는 신호죠. 특히 크루즈 사업은 정말 대단합니다. CFO가 very, very strong, 그러니까 매우 매우 강력하다는 표현을 2번이나 쓸 정도였어요. 배를 새로 만들어서 공급을 엄청 늘렸는데도 예약이 순식간에 꽉꽉 찬다는 겁니다. 디즈니가 왜 이렇게 크루즈에 집중 투자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볼게요. 디즈니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M&A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AI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큰 전략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디즈니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8%. 이게 뭐냐면 세금 내는 시기 같은 회계적인 요소를 빼고 봤을 때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여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즉 잉여현금 흐름이 작년보다 28%나 늘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곧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도 많고 주주들에게 돌려줄 돈도 넉넉하다는 얘기죠. 그럼 혹시 또 큰 회사 인수할 계획은 없나요? 하는 M&A 질문도 나왔겠죠. 여기에 대한 CFO의 대답이 정말 단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린 이미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뭘 더 살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잘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사들여서 몸집 불리기보다는 지금 가진 걸로 더 잘해보겠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즘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바로 생성형 AI에 대한 디즈니의 생각입니다. 디즈니는 이걸 딱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는 회사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보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미키마우스 같은 소중한 IP를 AI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큰 숙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 기업들이랑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위험은 줄이고 기회는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 실적 발표 질의응답은 이 미래 기술에 대한 질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AI는 디즈니에게 새로운 마법을 불어넣어 줄까요? 아니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디즈니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를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